한국이 세계 최강 중국보다 더 살기 좋고 행복하다고?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 명문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는데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중국 전역에 퍼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 명문대 학생은 한국에서 무엇을 겪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의 자랑스러운 명문대 칭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리우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가르침 아래 경제력, 기술,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중국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을 단지 작은 나라로 치부하며 그저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한껏 느끼며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작고 하찮은 나라라는 편견만 갖고 있었죠. 그러나 얼마 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제 모든 고정관념은 철저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체험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처음엔 중국의 위대함과 우월감을 주장하며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편견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결국 한국이 가진 우수성과 우월함에 겸손히 감탄하며 반성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국 전 저는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득 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여러 중국 동포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교육의 우수함에 대해 자랑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당연히 중국 여권 소지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며 저는 그 자부심을 뿌리내리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는 심사 과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관께서 친절하게 한국에서 얼마나 체류하실 예정이신지, 어느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오셨는지 등 세심한 질문을 하시자 처음에는 제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그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에 마음 한켠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적이나 배경에 따라 때때로 불친절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예의 바르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중국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상은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단번에 깨트려버렸고 제 안의 자만심과 우월감에 깊은 반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벗어나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처음 탔을 때 저는 중국의 버스 문화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버스 안이 항상 소란스러워 사람들이 크게 떠들며 자리 싸움이나 불필요한 다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항버스는 내부가 널찍하고 모든 승객들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차례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서도 아주 차분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며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여러 차례 대중교통 수단을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입구를 통과하는 모든 승객들의 모습, 깨끗하게 관리된 객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는 중국에 혼잡하고 때로는 불결한 지하철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다라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둘러 이동하면서 때때로 서로 부딪히고 불필요한 소란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중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제 자부심에 약간의 겸손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체감한 이 질서 정연함은 한국 사회의 깊은 배려와 세심한 관리 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작은 나라라는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서비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면 배송 기간이 며칠씩 걸리고 배송 도중 택배 상자가 찌그러지거나 물건이 손상되어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숙소에서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밤 11시에 주문 버튼을 누른 후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는데 아침 7시경 문 앞에 도착한 택배 상자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현실인가? 라는 놀라움과 동시에 감탄이 밀려왔습니다. 택배 상자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물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깔끔하게 도착했습니다.
배송 기사님의 신속하면서도 정성 어린 서비스는 중국에서 경험한 그 어떤 배송 시스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라는 의문과 동시에 한국이 가진 생활 인프라의 우수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배송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다림에 지치거나 불만을 품곤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고, 이는 제게 깊은 반성과 함께 한국의 우수한 혁신력을 인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편의점과 그 안에서 느낀 서비스 문화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편의점마다 상품 진열 상태가 다소 불규칙하고 직원들이 손님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편의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학교 주변의 한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매장 내부가 마치 깔끔하게 정돈된 백화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바닥은 반짝반짝 깨끗하며 무엇보다도 계산대에 도착하자마자 점원분께서 먼저 다가와 안녕하세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라는 밝은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한마디의 인사가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컵라면, 삼각김밥, 음료 등의 가격을 보았을 때 저는 왜 중국에서는 이 정도의 물가가 나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물가가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소매점을 넘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서비스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나라라고 해서 무시해도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배려와 정돈된 시스템을 가진 훌륭한 나라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칭화대학교에서 자라온 저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과 암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험 점수와 순위가 전부인 듯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교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문화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체험한 대학생활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팀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창업 동아리,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캠퍼스는 마치 자유와 창의력이 꽃피는 정원 같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의 경직되고 경쟁적인 교육 문화와는 극명하게 대비되었고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교육 환경은 얼마나 큰 장점인가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교수님과 학생 간의 거리감이 거의 없고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며 토론을 펼치는 모습은 기존의 암기 중심 교육이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학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숙도 함께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동안 겪은 에피소드 중 한 가지는 잊을 수 없는 분실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잠시 외출한 후 돌아왔을 때 제 소지품 중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일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한번 잃어버리면 영영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저는 큰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카페에 다시 들어가 보니 점원분께서 이미 제 지갑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정직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이 있다니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은 정말 놀랍다라는 감동과 동시에 제 자만심에 큰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기업의 오픈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기업은 우리 중국 기업보다 분명 뒤처져 있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졌고 논의할 내용은 명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사와 직원 사이에는 마치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졌고 어느 한 직원이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임원분께서 직접 일어나 악수를 건네며 격려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사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위계 질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웠던 반면 한국 기업은 서로를 동료로 여기며 인간적인 배려와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중국의 우월감에 큰 균열을 내며 우리도 이런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던 어느 날
저는 평소 중국 식당에서 추가 반찬을 요청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익숙했던 만큼 한국 식당에서의 서비스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문 실수나 불편한 점이 발생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서비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반찬 리필 서비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반찬을 추가 요청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국 식당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손님이 원하는 만큼 리필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계산대에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따뜻한 인사가 오갈 때마다 저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단순한 기술적 친절을 넘어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극적인 서비스 차이는 저에게 한국의 우수한 서비스 시스템과 국민의 기본적인 배려 문화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주었고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제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경제력, 기술력, 교육 모든 면에서 우리 중국이 최고다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작고 하찮은 나라일 뿐 우리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첫 만남,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혁신적인 온라인 쇼핑 시스템, 깔끔하고 친절한 편의점, 자유로운 대학생활, 위계보다 동료애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 고객 중심의 식당 서비스, 그리고 분실 사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정직한 시민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중국의 우월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이징의 혼잡한 버스, 불안정한 배송 시스템, 경쟁과 위기에 치우친 교육 및 기업 문화와 비교하면 한국의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작은 나라의 한계를 넘어 오히려 훨씬 더 우수하고 혁신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때 제 자부심에 큰 자극이 되어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과 우월감을 고집했던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의 우수성과 세심한 배려 앞에서 겸손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국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국민 개개인의 따뜻함이 넘치는 나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 중년 사업가 분과 우연히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귀국 준비 중이었는데 대화 도중 저도 몇 년 전까진 한국을 우습게 봤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체계와 배려, 그리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의 진솔한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며 큰 반성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물론 위대한 문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작지만 국민 개개인의 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제 속에 자리 잡으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겸손과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모든 경험을 통해 한때 한국은 작고 무시해도 될 나라라는 편견 속에서 자부심에 차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사,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혁신적인 온라인 쇼핑 시스템, 깔끔하고 친절한 편의점 서비스, 자유로운 대학생활과 창의적인 교육 방식, 위계보다 동료애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 고객 중심의 식당 서비스, 그리고 분실 사건을 통해 직접 체험한 정직한 시민들의 모습까지 모든 경험이 제게 극적인 반전과 함께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 리우는 이제 중국의 위대함을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중국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물론 오랜 역사와 위대한 문화를 가진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강대함만으로는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체계적이고 국민 개개인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한국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국토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배려와 정직함으로 세계 속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긴 체험담을 통해 한때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과 우월감이 얼마나 한계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인정하며 두 나라가 서로 배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의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고 고정관념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직접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고 중국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국의 위대함과 자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더 큰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동안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저는 이제 한층 더 넓은 시각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직접 체험하고 서로 배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